지금은 이중으로 안 들려야 정상인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광동에서 오후 4시 좀 넘어서 화재는 진압이 됐습니다. 4시 17분께 완전 진화가 됐는데, 예, 지금은 괜찮다고 하네요. 4시께 완전 진화가 됐고, 요 한 아파트, 요 10층에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던 집에서 남녀 각각 한 명씩 두 분이 사망을 했고, 그 위층에 사시던 80대 할머니는 지금 포항의 한 병원으로 옮겨서 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 대개 언론에 지금 두 명이 사망하고 또 두 명이 병원으로 후송이 된 걸로 나오는데, 소방서에서 확인하기로는 그 한 분은 단순 오한으로 밝혀져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은 아니다 하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은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이 화재에 대해서 좀 추가로 취재해서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뉴스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있었고, 동국대학교 YZ 캠퍼스의 총장님이 류완하 총장님이 3월부터 취임을 하고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임기가 2024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니까 4년이고요. 작년에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회에서 YZ 캠퍼스 총장으로 선임이 됐고, 원래 3월 1일 날 이제 그 전에 이영경 그 여성 총장이시다가 이번에 그 류완하 총장으로 변경이 되고 임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그 음성이 이중으로 나간 것은 제가 여기에서도 지금 확인을 한다고, 예, 아까 홈페이지 유튜브를 같이 열어놓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음성이 이중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활동이 참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경주시에 자원봉사자들이 뭐 수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누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 내시는 자원봉사자가 그 자원봉사자 본인이나 또는 그 배우자가 간병비가 필요할 경우에 1년에 60만 원씩 최대 5년간 300만 원을 경주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사람들에게 좀 사회적 우대, 뭐라도 도움이 되자, 뭐 이런 취지에서 경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간병비를 우수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작년 8월 달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국민의힘 김종우 의원이신데요. 시의원이신데, 이 국민의힘 비례의원입니다. 비례대표이신데, 이분이 작년 8월 달에 간병비도, 우수 봉사자에게 간병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기존에 있던 경시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다가 이 간병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항목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주시가 먼저 경주시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 김정우 의원이 작년 8월 달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경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이 내용에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 이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이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조례가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그 우수 봉사 자원봉사자에게 그 본인이나 본인 배우자에 한해서 간병비를 연간 최대 60만 원, 최대 5년간, 그걸 합치면 300만 원이잖아요. 이 3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을
해주게 됐다. 이 간병비가 사실은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만 간병을 해도 한 달 간병비가 300만 원 또 뭐 훌 넘는 현실인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뭐 폄하하실 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자원봉사 하셨다고 해서 뭐 그걸 뭐 5천만 원, 뭐 5억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국가가 앞으로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재명 대표도 추진을 하고 민주당 대표도 뭐 이렇게 한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현재 수준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간병비잖아요. 이 간병비를 어쨌든 경시 예산으로 아주 작은 예산이나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시의회에서 오랜 동안 이 저소득층 복지 관련을 활동을 했던 이 김종우 시의원이 작년 8월 달에 기존에 있던 경시 자원봉사활동 그 지원 조례에다가 이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기존에 있던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론 지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원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컨대 해외 자원봉사라든가 국내 연수 또는 포상시에 우선 추천한다. 또 그리고 경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또는 사용료 감면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김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 때문에 간병비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 지원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하고 누적 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 가운데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그리고 경주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주 시민으로서 자원봉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을 하면 자격 검토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목이 왜 이래. 그런 자격 요건을 심사를 하고 해당이 되면 이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데, 경주시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요, 이런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광역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고, 이게 이제 500시간 이상이면 자칫하면 경주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경주시에 지금 자원봉사자 가운데 누적으로 그 500시간 이상 되시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간병비를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미 이 간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를 알아봐도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이상은 아직은 없더라. 이 조례가 또는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이제 이분들이 좀 더 고령이 되고 하면은 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면 누적 자원봉사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그 나중에 대책을 찾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경시에 부담이 될 형편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경시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원봉사 활동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또 경시 차원의 예우 차원에서 이런 간병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얼만큼의 지원을 많이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너무 많으면 그거 보고 자원봉사하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예우 차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그게 경시가 먼저 이 정책을 만들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 이 김종우 의원이 작년에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 그 지원 조례에서 이 간병비 지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이 점을 아무도 경주시에서 이렇게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경주시가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경주시가 반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시작은 경주시의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뉴스요. 이 시작할 때 소리가 겹쳐서 나와 말하면 당황했습니다. 예, 오늘 뭐 요 정도 뉴스. 아까 화재는 안타깝게도 용광의 사실은 LH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완전히 꺼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뭐 오늘 더해서 하나만, 여러분들 다들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3.1절 정부 기념식을 하면서 이걸 세로로 읽으면 105 밑에 자위대가 된다라고 해서 여러 지금 논란이 심하게 됐습니다. 아주 심하게 됐죠. 이 정신이 없는 정부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특히 행정안전부가 만든 카드뉴스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었으면 그래도 뭐 또 했을 텐데, 행정안전부가 만들었던 카드뉴스가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가 보면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일어난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다. 3.1운동. 그래서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다라면서 이렇게 장소를 소개했다는 것인데, 우리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1919년 3.1 만세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 서울에서 독립선언문 발표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3.1 운동 직후인 4월 11일 날 하얼빈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상해 거기에서 임시정부가 처음 수립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정부가 카드뉴스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논란이 일자 행정안전부에서는 검수를 통해서 유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검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검수 과정에서는 유사한 실수가 안 일어나게 하겠다는 것은 이걸 검수를 하긴 했는데 이걸 못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뭐 헌법 정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뭐 개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든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8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헌의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9차 개헌 때 1987년 10월 달에 이루어졌던 9차 개헌의 헌법 전문, 쭉 앞에 나오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을 하고. 근데 이게 만주 하얼빈에서 어떻게 만세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가. 이런 카드뉴스를 행정안전부가 삑삑 날리고 있으니, 이 또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 세로로 읽으면 자위다라는 것도 우연히 빚어진 실수가 아닌 것 아니냐라는 세간의 말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걸 실수로 했다? 그렇게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정부를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워낙 방송에서 많이 안 하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
창당대회 하면서 3일날 조국 전 법무장관, 지금은 조국혁신당의 대표죠. 야당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연설 꼭 한번 윤석열 정권을 깨트리는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을 앞에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 연대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여러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15% 19%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그 총선대로 해도 최소한 7석 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는데요. 꼭 한번 보시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든 민주당의 지지자시든 관계없이 왜 조국혁신당이 이 시기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가는 이 안에 보면, 연설문 안에 상당 부분 답이 있다. 우리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연설이 아닌가 싶어서, 워낙 방송 뉴스로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제일 제가 아침 운동 가서 그 뉴스 본 중에서 기분이 좋았던 뉴스가, 그리고 고맙다 싶었던 뉴스가 뭐였나 하면요, 이건 아닙니다. 이 뉴스가 기분 좋았던 뉴스는 아니고, 이 뉴스는 우리 시의회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시의원들의 역할 하시는 분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임종석 컷오프 된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이 전략 성동 중갑인가요? 서울에 임종석 이번에 나오려고 했던 그 지역구는 워낙 현역 국회의원이 없고 해서 사고지였고, 거기에서는 그래서 전략 공천으로 하기로 했던 지역인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먼저 말뚝받고 활동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임종석 의원의 비서실장이 원래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든 간에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아예 전략 공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도리였고, 그래서 본인을 공천 안 준다고 해서, 또는 검토를 안 넣는다고 해서 목리를 부린 것은 솔직히 전대협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학생운동에서 솔직히 말해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방송에선가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 임종석은 20대 때 전대협 3기 의장 했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건 본인의 판단을 열심히 잘 했는 건 좋은데, 30대 때는 DJ당에 말 그대로 영입이 되면서 특혜를 받아서 국회의원을 했고, 40대 때는 박원순 시장 시절 또 특혜를 받아서, 박원순 시장 전인가요? 어느 시장 때인가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고, 또 50대 때는, 40대 박원순 시장 때 맞을 겁니다. 50대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특혜를 받아서 비서실장, 그때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가 아닙니다. 임종석은 워낙은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인재를 넓게 쓰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했단 말이죠. 지금 50대 말 내지는 60대 초일 텐데, 인생 자체가 특혜이면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말 그대로 21대 때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내가 먼저 찍은 자리라고 해서 왜 내한테 안 주냐라고 항의할 일은 아니다 말이죠. 솔직히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는
전대협 의장, 임종석 전대협 의장일 때 임종석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임길동 수배받으면서 임수경을 또 북한에 보내고 평양 청년학생 축제에 보내고 한 그런 음혹한 와중에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말 그대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던 그 89년도에 신출귀몰하게 전대협을 이끌었던 학생운동의 지도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저 따위 판단을 할 수가 있냐라면서 내심 얼굴 왜냐면 한때 임종석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하고 화끈거리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무슨 노림수가 있든 간에 지금 이 단계에 와서 민주당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늦어서나 잘한 일이다. 앞으로의 미래가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좀 대의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을 마지막에는 보여줬다. 앞으로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아침에 운동하고 있는데 그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천, 국민의힘에 대한 공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으나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구구줄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말씀을 임종석이라는 자 그동안에 또 그 앞에 홍영표네 지금 오늘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김영주 말할 것도 없고 사선을 하면서 본인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금융노조 출신인가 나발인가 해도 결국은 민주당의 그 당의 도움으로 사선식이나 하고 국회 부의장식이나 했던 사람이 그리고 공천을 안 준 이유도 컷오프 시킨 이유도 이재명 당대표가 밝혔다시피 윤리점수가 50점인데 그 50점을 그게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신한은행 채용 비리가 연루가 됐었고 그 신한은행 간부는 그걸로 유죄가 확정이 됐고 거기에 김영주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소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소명을 일절 안 했다. 그럼 소명을 안 했기 때문에 빵점 처리하니까 하위 10% 안에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슨 친노네 뭐네 이재명의 사당이네 뭐네 넘어가고 그뿐입니까? 홍영표 오만작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도 참 좋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에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하네라고 한때 착각했던 제 눈과 귀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작자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한 번씩 더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팔고 노무현을 팔고 DJ를 팔았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작자들은 거의 민주당에서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다행스럽거든. 물론 이번에도 물론 아무리 시스템에 공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껍데기들은 그렇게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굳이 제가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그 껍데기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만 해도 이번 민주당 공천이 안겨주는 통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속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 가면이 벗겨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 화재로 병원에 사망하신 분들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신 80대 할머니 쾌유를 빌고요. 그리고 김종우 우수자원봉사제에 대한 간병비 지원 공교롭게도 오늘 기사를 쓰면서 보니까 이 고독사에 관한 무슨 또 조례도 김종우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란 것이 지난 2월 달에 280회 임시회에서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이게 시의회를 통과가 돼서 이것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 김종우 의원 인터뷰를 내일 준비를 합니다. 내일 아마 녹화로 사전 제작을 하고 이 방송 시간에 들어드릴 것 같은데 내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각 포털에 좀 어떤 뉴스들이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별 뉴스가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만 메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3월 4일 경주 포커스, 요즘 이제 뉴스와 논평으로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단순 브리핑보다는 좀 제 의견도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뉴스의 논평으로 제목을 바꿨는데요. 3월 14일 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좀 방송 시간도 예고도 하고, 오늘은 2개를 트는 바람에 소리가 겹쳐 나갔는데 초반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줄이겠다는 말씀 완벽하게 없으시진 않을 것 같고 예, 7월 4일 날 전해드린 뉴스 브리핑, 뉴스의 논평 여기서 줄이려고 하는데요. 김성호 독자님, 와우 독자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혹시 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안 맞힐 수도 있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견 없으시면 방송 3월 4일 방송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뉴스의 논평으로, 내일은 아마 6시 30분에 제가 포항 MBC 라디오 참여하는 게 있어서 7시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 내일 오늘처럼 시작하는 시간을 딱 못 박아서 예고를 하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좋아요 뭐 이런 거, 쭈드랑 불주꾸미님, 여기 제 창문으로 보면 동천 횟집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앞으로 제 아는 손님 오면 저한테 문자 좀 주십시오. 제가 몰래 가서 좀 얻어먹게.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